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미국 싱크탱크가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이 게임 체인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기회를 잡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군 전력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는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미국에 협조하고 싶지 않고 이 세계 평화에 협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뭐 우리가 지금 짐을 좀 아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돈이 아니고 미국 돈으로 기회를 잡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제 탄약 300만 발 이상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갔죠. 러시아군에 들어갔는데, 그런 물량 공세 앞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입니다. 3월 19일 날 우크라이나 국방차관 이반 하브릴류 구중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 정권의 상당한 기여로 러시아의 포탄 사격량이 크게 증가했다. 북한의 개입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일일 포탄 사격량은 1대7 정도의 격차까지 벌어졌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근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1000발도 제대로 못 쏜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7000에서 8000발 정도를 쏜답니다. 뭐 러시아도 대단히 많이 쏘는 건 아니죠. 이 정도면 전쟁 초기에 하루에 5만 발, 또 10만 발 이렇게 쏘다가 굉장히 뭐 공세를 많이 할 때도 하루에 3만 발, 5만 발 쐈는데, 지금 하루에 7, 8천 발밖에 못 쏘니 러시아도 많이 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이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다 하고 할 때, 그때 보면 정말 평원 가득이 러시아군 진격하는 어디에도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그냥 이 전투는 하지 않고 오직 포격으로만 러시아군을 공격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렇게 포탄을 함부로 많이 쏘면 이거 괜찮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포탄 다 떨어졌어요. 우크라이나는 이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착각했는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포탄을 여기저기 쏘았는데, 지금 포탄이 없어서 드론으로만 이 전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탄이 정말 우크라이나에게는 필요하죠. 자, 그러면 왜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포탄이 없나? 첫째는 미국 때문이죠. 미국이 작년 10월부터 지원해 줄 2024 회계연도 예산 610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 즉 4월 달에 이걸 표결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상원에서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하원이 문제죠. 그래서 하원에서 4월 달에 다시 표결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고,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 포탄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설하지 않았어요. 증설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포탄 빌려가서 우크라이나 지원해주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유럽도 포탄을 작년 한 해 100만 발 준다 해놓고 지금 50만 발도 못 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 돈은 지금 모아놨는데 프랑스와 독일이 야, 이거 우리 유럽 돈인데 유럽에서 만든 걸 줘야지. 그리고 라인 증설 이거 천천히 해. 왜? 라인 증설하는데 또 돈 들죠. 또 시간 걸리죠. 또 라인 증설하면 직원 많이 뽑아야 되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확 지원해주고 나서 그 직원들 해결 안 되죠. 그러니까 회사들 차원에서는 그냥 길게 가는 게 좋지, 직원을 더 뽑고 이거 싫은 거예요. 그러면 폴란드 같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있는 이 동유럽 국가들은 아니 한국에서라도 사서 주자 라고 하는데, 이 독일과 프랑스는 아니 우리 유럽 돈인데 유럽에서 해야지, 그러면서 라인 증설을 안 하고 있고, 이제서야 2년 지났는데 미국은 아직도 제대로 증설 안 하고 있고, 이 유럽은 이제 라인메탈에 독일 라인메탈 방산업체죠. 여기에 라인 증설할 계획이 통과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인 증설하고 포탄 생산하고 언제 갑니까?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예산 지원도 안 되고, 그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포탄이 없는 거예요. 지원해줄 우방 국가들이. 자, 그런데 이 결정적인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시기에 화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 정말 답 없나요? 라는 건데, 어떻게 결정적인 시기냐? 제가 이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분석해 드렸지만,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선에 있는 이 방어선, 이 선 뒤에는 예비 부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어선이 뚫려버리면 그냥 하이패스로 쭉 가는 겁니다. 중심도파 쑥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3월 20일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였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낙관론이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러시아가 대규모로 공격을 감행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이 뚫릴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중심 깊숙하게 진격해 들어갈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탄약과 군수품, 병력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즉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탄약, 군수품 동일한 그런 포지션이죠. 병력 부족, 이건 우크라이나가 해결할 문제인데 이 탄약이 너무 부족한데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탄약이 빨리 와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이 뭔가를 응축해서 확 뚫고 들어오면 그거 한 군데만 뚫려도 완전히 그냥 키우까지 하이패스로 들어가 버린다. 그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얇다. 뒤에 예비대가 없다. 그러면 뚫리지 않으려면 탄이 들어와야 되는데 탄이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드디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이 105mm 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하고 미국이 155mm 탄하고 스왑하자 이건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30만 발의 155mm 포탄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점점 감소하는 포탄 재고, 무기력한 의회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을 강화하기 위한 포탄 조달을 한국에 요청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은 현재의 안보 리스크에 대비해 일정 숫자 이상의 포탄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므로 이전처럼 대량의 155mm 포탄을 미국에 넘겨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약 340만 발의 105mm 포탄이 있다. 이 포탄은 사거리가 짧고 위력도 약하지만 가볍고 기동력이 우수해 효율적이다. 한국은 전체 포병 전력을 105mm에서 155mm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 우크라이나는 105mm 곡사포를 사용하고 있어 한국산 포탄은 우크라이나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라고 한 겁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하면 한국이 30만 발 155mm 포탄 미국에 줬고 미국은 박스가리 해서 우크라이나에 줬는데 또 한국에 또 요청해야 된다. 지금 이 상태가. 그러나 한국도 마냥 줄 수 없다. 왜? 그들도 지금 북한이 있으니까 그 안보 리스크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량 이상의 포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도 마냥 줄 수 없다. 그러면 대안은 뭐냐? 한국에 105mm 포탄 340만 발 있으니 그거 받아오자 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영국군이 준 L118 105mm 포,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한, 그리고 나토 여러 국가가 지원해준 M2, M101 이런 이 105mm 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들이라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한국에 있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 340만 발 받아서 우크라이나가 주는데 한국이 공짜로는 안 되니까 155mm 포탄 미국이 지금 610억 달러 지금 가결될 그 예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거 한국에 돈 주고 사자. 그래서 155mm 포탄하고 스와프하자. 자, 이건 겁니다. 마침 한국이 지금 전체 포병 전력을 155mm로 바꾸고 있는 중이니까 105mm가 지금 여유가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우리 한국군 보병사단의 이 포병 연대 편제가 4개 대대가 있으면 3개 대대가 105mm 포였습니다. 1개 대대가 이제 이 155mm였죠. KH-179. 그래서 이 KH-179 155mm 가지고 사단 전체 일반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 105mm 포 이거 가지고 이 한 개 대대 각각 해서 연대가 3개 있죠, 사단에. 그 연대를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각각 연대 하나씩 이제 이렇게 배속을 시켜주는 거예요. 전담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전부 155mm로 바꾸고 있죠. 그래서, 155mm K55, A1 자주포, 그리고 K9 자주포,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일부 부대는, 정말 강력한 이 부대는 155mm
K9으로 다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일부 부대에 KH-179 155mm 견인포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앞으로는 다 자주포로 바꿀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 155mm로 이제 다 바꾼다. 그런데 105mm는 완전히 없나? 또 그건 아니죠.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 M2, M2A1, M3, M101, KM101, 뭐 과거에 KH178이라고 불렀던 아무튼 해서 뭐 다 똑같은 겁니다. 이 105mm 포를 토탈 1988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중에 상당수를 이제는 치장물자로 돌리고 이 중에 800문을 자주화시켰어요. 800문 자주화시킨 거 그게 바로 K105A1 풍익이라고 부르는 포죠.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풍익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이죠? 어디서 봤냐? 베트남군입니다. 이거 베트남군. 베트남군이 과거 남베트남에서 노획한 거, 남베트남은 미국이 지원했으니까 이 M101 포가 많죠. 그거 노획한 걸 소련제 트럭에다가 얹어가지고 이렇게 기동화시켜서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사격 재원 산출하는 거, 그거 좀 자동화시킨 그 버전이 바로 이 풍익입니다. 그러니까 좀 황당하죠. 베트남이 수십 년 전에 이렇게 했던 걸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쓴다. 사실 이런 105mm 포 지금 800문 하는데 이건 그러면 또 어디서 운영하냐? 사단에 3개 연대가 있었죠. 요즘 이제 여단이라고 부릅니다. 사단 밑에 보병 사단이라 하더라도 여단이라고 불러요. 이 여단장들이 과거 연대장들이 과거에는 사단 포병 연대에서 한 개 대대를 지원받아서 썼죠. 그 지원받아 쓰는 거 있고 또 직접 그 과거의 연대장 지금의 여단장이 직접 자기 휘하에 또 이거 풍익을 배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단장 입장에서는 사단에 화력 지원 요청 안 하고 자기가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 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군의 포병 화력이 사실은 더 강화된 거죠. 과거의 사단 포병이었던 이 105mm를 연대, 여단 포병으로 바꿔주고 그걸 또 자주화시켰으니까 그래서 이걸 한 800문 쓰고 나머지 한 1100문 정도를 이제 이렇게 치장물자로 돌렸다. 그러면 340만 발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2000문을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800문이니까 100만 발 이상은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풍익은 그러면 우리에게 꼭 필요하나? 자, 2011년, 12년 이 어간에 육군에서는 참모총장이 한번 바뀔 때마다 이 정책이 바뀌었어요. 김모 장군이 참모총장이 됐을 때는 야, 지금 세계의 트렌드가 120mm 박격포, 자주 박격포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2차 대전 때 쓰던 이 105mm를 아직도 쓰냐? 120mm 해야 돼. 해가지고 당시 120mm 자주 박격포로 쫙 가려고 했다가 총장이 바뀌었어요. 또 다른 총장, 그 다음 총장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니 우리 이 105mm 포탄이 340만 발이나 있는데 이거 써야 될 거 아니냐. 전쟁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게 아니고 석 달, 넉 달, 1년 갈 수도 있는데 120mm 이거 지금 300만 발, 200만 발 다시 만들려면 이거 어마어마한 예산이 포탄 만드는 데만 들어가는데 이 340만 발은 미군이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속 우리가 오버홀만 해서 한 10년에 한 번씩, 15년에 한 번씩 포탄 한 발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만 들이면 이거 계속 쓸 수 있는 건데 그 어마어마한 포탄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조모 총장 때 이 풍익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120mm 박격포는 아웃돼 버렸어요. 지금은 다시 120mm 박격포가 살아서 이 기계화 보병대대에 있던 이 K242, K281 같은 81mm, 4.2인치 이 자주 박격포를 이렇게 120mm로 바꿨는데, 이제 동시에 같이 쓰는 거죠. 이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이라고 하는데 이건 4명이 운용을 해요. 풍익은 5명이 운용을 해요. 풍익은 뭐냐? 6.25 때 김풍익 중령이라고 이 105mm 포를 직사로 쏴가지고 북한군 전차를 박살낸 그런 이 포병에서는 영웅인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딴 풍익. 보병예단에 쓰고 여기는 기계화 보병대대였습니다. 사거리는 12km 이상, 여기는
11.3km.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8발, 여기는 분당 10발인데 어마어마하게 숙련된 포병들이 정신없이 집어넣었을 때 10발이라는 거지. 뭐 다 이렇게 10발 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지속 발사 속도는 분당 3발 똑같아요. 그런데 살상 면적이 풍익은 105mm 포는 415제곱미터, 여기 120mm 자주박격포는 819제곱미터, 살상 면적이 2배죠. 엄청난 위력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군의 지형, 이 산악지역, 특히 동부전선, 뭐 서부전선도 가보면 산악지역 많죠. 이런 데는 박격포가 필요해요. 왜냐? 저기 경사면에 딱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산 경사면 딱 붙어 있으면 이 산 너머에서 우리가 포를 쏘면 이게 그냥 탄도 곡선이 있으니까 여기 붙어 있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박격포는 이런 식으로도 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 이 절벽, 뭐 아주 경사가 급한 산, 이런 그 북사면에 적이 붙어 있어도 아주 고각사격에서 내려 꽂아버리면 박격포는 가능하니까 우리 한국 지형에는 박격포가 맞아요. 또 시가전에서도 박격포 맞죠. 저 건물 뒤에 있는 지금 적진지에 있어. 그럼 시가전에서도 빌딩을 넘어서서 박격포 쏠 수 있죠. 그래서 박격포가 훨씬 유리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340만 발의 포탄의 미련을 가지고 이걸 다시 베트남 스타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는 이런 자주박격포도 이제는 후장식으로 갑니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막 드론이 와서 때려버리고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 이 비격이라고 하더라도 또 K242, 281 할 것 없이 K200 장갑차의 뚜껑을 열고 그리고는 쏘는 겁니다. 그런데 적이 만약에 대포병 사격을 해서 근접시간으로 상공에서 터뜨려서 에어버스트로 자탄을 쏟아부으면 다 죽는 거죠. 장갑차 아무리 타고 다니더라도 뚜껑 열고 쏠 때 떨어지면, 파편 떨어지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적의 이 드론도 내려꽂고 하니까 이제는 이런 후장식 박격포로 갑니다. 박격포 하면 포신이 있으면 위에서 집어넣는 전장식 아니겠습니까? 전장식을 해야 되니까 뚜껑을 열고 하는데, 야, 이거 이제는 위험하다 해서 미국도 이렇게 스웨덴의 니모하고 결합을 해서 그냥 포탑 안으로, 그냥 뭐 자주포나 마찬가지죠. 포탑 안에서 뒤에서 포탄을 집어넣고 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존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또 트렌드가 움직여요. 선진국은 이런 식으로 후장식 120mm 박격포로 가는데 우리는 아직 전장식 120mm 박격포도 야, 105mm 포탄 많은데 하고는 안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CSIS 이 제안은 한국군도 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살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재건 사업 드릴 테니 이것 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생존을 하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반드시 들어가겠죠. 어마어마한 돈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되겠죠.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여기 가서 MOU 맺고 하던데 과연 끝까지 계약이 체결되겠느냐. 유럽이 또 미국이 저렇게 그냥 엄청난 지원을 하는데 유럽 업체, 미국 업체가 우선이겠냐, 대한민국이 우선이겠냐. 대한민국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겠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정말 경각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이때 지원해 줄 때 제일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105mm 지금 1000문 이상을 치장으로 돌리는데 그거 한 3, 400문 주고 또 이렇게 풍익으로 개조를 하는데 한 6억 정도밖에 안 하는데 뭐 그 정도 또 개조도 해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줘도 되고 그리고는 우리 포탄 340만 발 중에서 한 200만 발 뚝 떼서 우크라이나 주고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 우리 155mm 포탄 한 100만 발 받고 그러면 다 이익 아닌가요? 자, 그래서 세계 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도 받는 이 국가가 되기도 하고 평화의 기회였으니까 그리고 우리 육군의 포병 전력 체질 개선도 남의 돈으로 하는 계기도 되고 우크라이나도 살리고 한미동맹도 강화시키고 미국이 필요한 걸 우리가 해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익이 걸린 155mm 포탄과 우리 한국의 105mm 포탄 스와프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